나는 변호사다. 요즘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온다. 변호사님, 바람피운 전 배우자한테 연금까지 줘야 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나라 이혼제도의 참담한 민낯이 담겨 있다. 내가 본 이혼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이렇다.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집을 장만하고 자녀 키우고 부모 부양하며 온몸이 부서지도록 살아온 가장.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한다.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진다. 외도 사실을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하자 돌아오는 건 충격적인 반응이다. 그래, 이혼해. 그런데 재산은 반. 국민연금도 반.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연금은 내가 더 받을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 듣는 순간 얼이 빠진다. 그러나 더 어이없는 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는 절반씩 나눠 갖는 것도 다행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요즘 판례와 조정을 보면 오히려 외도한 배우자에게 재산 기여도를 절반 이상 인정해 60% 이상까지 배분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현행 법체계는 이혼 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누가 바람을 피웠는지, 누가 가정을 깨뜨렸는지. 그건 양육권 싸움에나 반영될까 말까지 재산 분할에서는 오직 혼인 중 기여도만이 기준이다. 여기서 기여도란 직접 돈을 벌었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가사노동, 감정적 지원, 가족 내 역할 등까지 포함되기에 실제론 돈을 한 푼도 안 벌었어도 집안에 있었던 시간 자체가 기여로 환산된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 사둔 집도 퇴직금도 심지어 내 명의로 된 건물조차 혼인 중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반 이상 나눠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원래 이 제도는 경력 단절된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서 이혼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의 연금을 절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현실은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심지어 수급권이 발생되기 전 사망했어도 아예 청구조차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생겨났다. 그래서 최근 국회는 이 기준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혼인 1년만 해도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게 하자. 이혼 시점에 바로 연금 소득 이력을 반영해 미리 분할하자. 이 법안이 논의되면서 당연히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엔 4,600여 명 수준이었지만 2023년엔 7만 명 가까이 달했다. 그중 88%는 여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 포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이든 나중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장 억울한 건 이혼 사유가 외도이든 폭력이든 상관없이 재산은 여전히 반반이 기본이고 요즘은 아예 60대 40, 70대 30으로 기울기도 한다는 거다. 판사의 재량과 사법부의 인식이 변하면서 열심히 일한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뺏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나를 찾아온 50대 가장 어씨는 직장생활 30년을 하며 집을 마련했고 자녀들까지 결혼시킨 사람이다. 그런데 아내의 외도를 알고 나서 이혼을 요구했더니 아내는 침착하게 연금과 재산 요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에게 현실을 말했다. 특유재산도 국민연금도 연금 분할 포기 문구 없으면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이럴 때마다 법이 너무 야속하다.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도덕을 고려하지 않는 재산 기준, 배신한 사람도 같이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반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세상.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건 피 흘린 사람이 또 피를 뺏기는 구조다. 이 나라에서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가정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빼앗기고 있다. 이 제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바람피운 사람이 집도, 연금도 노후도 모두 챙겨가는 일이 당연한 현실이 될 것이다. 절반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요즘은 더 많이 빼앗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